1페이지 글로벌 복합 위기의 진원 2026년 4월 두 개의 거대한 파괴적 충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 버스 배차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아니면 그 주유소 기름값 보시고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뛰고 있는지 약간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네,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해부해볼 이 12장의 기밀 슬라이드에 정말 소름 돋는 나비 효과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띄어진 이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가 지금 지구촌을 동시에 막 찢어놓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지진파를 색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붉은색과 초록색으로 아주 뚜렷하죠. 맞아요. 먼저 그 거대하게 타오르는 붉은 영역, 이게 바로 슬라이드에서 말하는 충격 1입니다. 2026년 2월 28일에 미 의회 승인도 없이 전격적으로 개전된 미-이란 전쟁이 지금 끝없는 소모전 늪에 빠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란 내구는 벌써 인플레이션이 67%까지 폭등을 했고요. 와, 67%요? 게다가 세계 원유 대동맥이라는 호르무즈 해협은 아예 전면 봉쇄가 됐고요. 미군의 그 막대한 군수품이 막 증발하듯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 자체가 지금 시험대에 올랐거든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이 붉은 혼돈을 막 뚫고 뻗어나가는 초록색 영역, 바로 충격 2가 상황을 완전히 비틀어버립니다. 네, 그게 바로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아랍에미리트, 즉 UAE의 오펙 전격 탈퇴 선언이죠. 네네. 지도상의 그 초록색 화살표가 밖으로 쫙 뻗어나가면서 독자적인 글로벌 증산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럴당 110달러 선을 밀어올리는 그 끔찍한 전쟁 프리미엄하고 오히려 원유를 막 쏟아내서 가격을 끌어내리려는 공급 증가 압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야말로 지구적規模의 모순이 벌어진 거네요. 네, 슬라이드 하단에 있는 그 핵심 통찰, 익세큐티브 인사이트가 바로 그 모순적인 역학관계를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루트가 막히는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유가는 뭐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게 아주 뻔한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기름값이 오르겠죠. 근데 지금은 산유국들, 그러니까 그동안 엄청 끈끈했던 글로벌 원유 카르텔 내부의 분괴가 정확히 같은 시점에 빵 터져버린 겁니다. 전쟁 때문에 물리적인 공급망은 차단됐는데 또 살 길을 찾으려는 특정 국가가 이기적으로 막 대규모 증산을 해버리니까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이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완벽한 블랙홀 상태로 빠져버린 거죠. 하나의 위기가 다른 위기를 덮는 건지 아니면 폭발력을 더 키우는 건지 가늠조차 안 된다는 거군요. 결국 글로벌 지정학 룰이 다 무너지는 이 혼돈은 전쟁을 이끄는 심장부로 향할 텐데요. 바로 이 지점이 2페이지, 워싱턴의 딜레마. 1.5조 달러 국방 예산과 군 수뇌부 교체의 후폭풍입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미국의 모순적인 상황을 표의 좌우 구조로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거든요. 네, 왼쪽과 오른쪽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니까요. 왼쪽을 보면 행정부 내부의 균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 국방부 피트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의회의 사퇴 압박이 막 엄청 거세고 존 펠론 차군 장관이랑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 등 최상위 군수뇌부가 전격 경질됐다고 나와요. 이란전이 길어지니까 양당 모두 피로감에 확 짓눌린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외교적 고립과 방어 탭을 보면 스탠스가 완전 딴판이죠. 맞아요. 영국 찰스 국왕은 미 의회 연설에서 강력한 동맹 결속을 막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민 해상봉쇄 해제 조건의 평화협상안을 단칼에 거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했어요. 아니 이렇게 역대급 국방 예산에 쏟아부어서 전쟁을 키우면서 동시에 최전선에서 지휘하는 군 수뇌부를 경질한다고요? 이건 막 시속 150km로 달리는 차에서 갑자기 엔진을 바꿔 끼우는 꼴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정책적 계산입니까, 이게? 사실 이걸 정교하게 계산된 정책이라기보다는 통제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워싱턴의 딜레마는 밖을 향한 팽창하고 내부의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엄청난 역설을 뜻하거든요. 아, 팽창과 붕괴가 동시에요? 네, 1.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예산이나 영국 국왕의 동맹 지지 발언, 이런 건 겉보기에 아주 강력한 외부적 초경경책입니다. 근데 정작 그 거대한 자본을 운영하고 전략을 짜야 할 브레인들, 즉 군 수뇌부와 의회는 장기전에 지쳐서 속으로는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거죠. 외부로 힘을 과시할수록 정작 내부의 뼈대가 부러지고 있는 전형적인 진퇴양난인 셈입니다. 와, 뼈대가 부러지고 있다. 워싱턴이 이런 내부 분열과 딜레마로 막 허덕이는 동안 이 거시경제적 충격은 당장 시장의 돈줄을 두 갈래로 찢어버렸습니다. 이 현상이 바로 3페이지, 글로벌 증시 디커플링, 미국의 빅테크 불안감 대 아시아의 AI 반도체 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요즘 막 주식 계좌 열어보기 두려운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진짜 기묘합니다. 색깔부터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네, 왼쪽 월스트리트는 파란색 화살표가 막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데 오른쪽 아시안 마켓은 초록색 화살표가 위로 확 솟구치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로는 전쟁 장기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나스닥이 0.9% 하락했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그 철옹성 같던 AI 빅테크마저 동반 하락했습니다. 금리 불확실성이라는 공포에 투심이 꽉 얼어붙은 거죠. 네, 반면에 아시아 증시 지표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시아는 코스피가 무려 6,700일을 돌파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올랐고 대만은 올해 수출이 8천억 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진짜 경이로운 수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만 해도 최고치라고 하잖아요. 아니 아무리 AI 산업이 호황이라지만 세계경제 대통령이라는 미국 시장이 꺾이는데 어떻게 아시아 증시만 전쟁 공포를 싹 무시하고 랠리를 이어가는 건가요? 그게 바로 슬라이드 제목에 있는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의 본질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이 엇갈린 수준이 아니라 자본이 반응하는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유 자체가 다르다. 네, 미국 증시 하락의 핵심은 거시경제의 공포입니다. 전쟁 비용이나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이라는 유령을 막 불러오니까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월스트리트의 돈줄이 말라버린 거죠. 근데 반면에 아시아 증시를 밀어올리는 힘은 압도적인 실물 경제의 수요거든요. 아, 실물 경제예요. 반도체 같은 거. 맞습니다. 중동에서 포탄이 터지든 말든 글로벌 기업들은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고 그러려면 대만의 칩과 한국의 메모리를 미친 듯이 사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라는 심리가 지배하는 미국 시장과 대체 불가능한 찐 수요로 돌아가는 아시아 시장이 이 거시적 충격 앞에서 완전히 분리된 생존 공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우, 정말 소름 돋는 분석이네요. 흥미롭게도 이 돈이 움직이는 생존 공식이 유럽에서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4페이지, 금융의 복원력, 불확실성을 수익으로 치환한 글로벌 자본의 움직임입니다. 여기 슬라이드 한가운데를 꽉 채운 세 개의 거대한 초록색 숫자들 보이시죠? 네, 눈에 아주 확 띄게 배치되어 있네요. 그니까요. 도이치방크는 2026년 1분기 세후 이익으로 무려 22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8% 상승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운용자산 규모는 1.8조 유로를 찍었고 22억 유로의 순유입이 발생했어요. 거기다 유형자기 자본 이익률은 12.7%고요. 아니,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밖에서는 막 전쟁에 떠져서 유가가 요동치고 서민들은 물가에 허덕이는데 거대 은행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고요. 이거 결국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시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얄미운 타이밍에 거둔 막대한 수익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하단에 있는 스트래티직 테이크어웨이를 보시면 맥락이 좀 다릅니다. 이 수익은 단순히 금리 장사나 혼란을 틈탄 투기로 얻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얻어낸 건가요? 유럽 금융권은 거시경제 역풍을 맞기 전부터 고도화된 AI 기반의 기업 신용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폭풍우가 막 치기 전에 어떤 기업이 파산할지, 어떤 자산이 안전할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포트폴리오에 방어막을 겹겹이 쳐놨다는 뜻이죠. 아, 위기를 역기용한 게 아니라 방어 시스템이 워낙 좋았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랑 첨단 기술을 이식해서 전지구적인 충격에도 끄떡없는 그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결과가 이 압도적인 초록색 숫자로 증명된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유럽 자본이 AI 기술로 위기를 넘는 사이 글로벌 자본의 흐름은 아시아, 그중에서도 한국의 거대한 정치적 지각 변동에 확 주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국내 정세의 지각 변동, 과거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권력 구도입니다.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굵은 타임라인 화살표가 딱 눈에 들어오죠. 네, 마름모 기호 두 개가 찍혀 있는 그 부분이죠. 네네, 한국 정세를 뒤흔든 두 번의 거대한 사법적 심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슬라이드에 있는 팩트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름모,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랑죄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심의권 체포 방해, 항소심이 임박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름모, 전 영부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적극 가담 및 통일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올백과 명품 목걸이 뇌물도 인정됐고요. 이 구체적이고 무거운 형량들이 타임라인을 채우고 있는데 글로벌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법적 결과는 한국 시장에 어떤 의미로 해석됩니까? 시장은 기본적으로 본능에 가깝게 도덕성보다는 예측 가능성을 훨씬 원합니다. 하단의 도메스틱 임플리케이션을 보시면 그 맥락이 나오는데요. 예측 가능성이요? 네, 그동안 한국 경제의 발목을 꽉 잡고 시장의 투심을 흔들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례 없는 중형 선고는 단순히 한국의 과거 청산을 넘어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불안 변수 하나가 마침내 해소됐음을 의미합니다. 아, 리스크가 상수로 바뀌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안개가 싹 걷히면서 신임 행정부가 시장에 던지는 새로운 개혁 드라이브에 엄청난 명분과 추진력이 붙게 된 거죠. 과거의 리스크가 닫히고 시스템을 재편할 경제적 공간이 활짝 열렸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렇군요. 이렇게 확보된 내부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행정부는 당면한 생존 위협에 칼을 빼듭니다. 6페이지. 에너지 안보와 자강의 시간. 이재명 행정부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슬라이드 중앙에 위에서 아래로 묵직하게 내리꽂히는 화살표 2개가 지금 한국의 처한 상황을 대변하거든요. 네, 초강도 대응 기조를 보여주고 있죠. 먼저 왼쪽 화살표는 에너지 위기 심각 단계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시내버스 파업 수준으로 대중교통 감축을 하고 공무원 시차 출퇴근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진짜 초강도 플랜이 가동 중입니다. 중동 바닷길이 막혔는데 우리 동네 버스가 멈춰서는 진짜 생생한 나비 효과잖아요. 피부에 확 와닿는 충격이죠. 그니까요. 근데 오른쪽 화살표가 엄청 흥미롭습니다. 자주국방 및 대북 패러다임 전환인데요. 남의 군대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 군사력은 북한 GDP의 1.4배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2028년 전작권 완전 환수와 글로벌 군사력 5위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게다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공식 인정해서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평화적 공존을 모색한다고 해요. 아니, 에너지가 끊겨서 버스가 멈추는 판국에 국방력을 키우고 대북 패러다임을 바꾼다니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 두 화살표는 위기가 강제로 만들어낸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줍니다. 극단적인 에너지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외부 자원의 안보를 기댈 수 없다는 뼈저린 현실을 자각한 거죠. 에너지가 끊기면 나라가 마비된다는 그 공포가 전작권 환수와 글로벌 군사력 강화라는 자강기조로 직결된 겁니다. 아, 외부의 의존을 줄이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동시에 한정된 국가 역량을 경제위기 방어에 온전히 쏟아부으려면 후방의 안보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공식 명칭을 인정하고 공존을 택한 건데 이건 단순한 이념적 선택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군사적 마찰 비용을 아예 차단하려는 행정부의 철저한 생존 전략이자 실용적인 계산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동이 전 세계 지리적 거점을 따라 어떻게 전파되고 있을까요? 아, 다음 슬라이드로 지도를 펼쳐봐야겠네요. 7페이지, The Epicenter. 중동의 단층선과 에너지 물류의 붕괴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세상을 흔드는 진원지가 딱 등장했습니다. 붉은색으로 불타는 테헤란, 보이시죠? 여긴 인플레 67%라는 경제적 폭발 상태고 그 아래 호르무즈 해협에는 거대한 붉은 X 표시가 쳐져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대동맥이 꽉 막힌 거예요. 네, 숨통이 끊어진 상태죠. 근데 모두가 이렇게 붉은 절망에 빠진 지도에서 유일하게 아부다비에만 초록색 점이 찍혀 있고 아래쪽으로 초록색 화살표를 긋고 있습니다. 자국의 독자적인 증산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아니 다 같이 전쟁통에 묶여있는 마당에 왜 하필 지금 아부다비만 카르텔 의리를 저버리고 튀어나가는 건가요? 그 초록색 화살표야말로 중동을 묶어두던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선이 무너져 내렸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평상시라면 아부다비도 당연히 카르텔 안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고유가 이익을 누렸겠죠. 네네, 굳이 혼자 튈 이유가 없죠. 근데 해협이 닫히고 110달러 선까지 치솟으면서 지정학적 마찰이 최고조에 달하니까 이제 종교적 연대나 카르텔의 의리보다 자국의 이익 극대화, 즉 국가적 생존이 1순위가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쏟아내지 않으면 자국 경제마저 붉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공포가 그 굳건했던 중동이라는 바위를 쪼개고 각자 도생의 길을 열어버린 거죠. 와, 생존 앞에서는 의리고 뭐고 없다는 거네요. 근데 이 지리적 파편화는 바다 건너 미국 대륙에서도 똑같은 분열의 지도로 나타납니다. 8페이지, 더 커맨드. 워싱턴의 군사적 결단과 월스트리트의 불안을 나타내는 미국 전역 지도입니다. 지도 위에 찍힌 점들을 보면 이게 정녕 하나의 국가가 맞나 싶거든요. 진짜 완전히 쪼개져 있는 모습이죠. 네, 빨간 점이 찍힌 워싱턴 DC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투입하면서 야당 반발의 진원지가 되어 있고요. 반면에 뉴욕에 찍힌 파란 점은 빅테크 랠리가 둔화되고 투심이 위축된 월스트리트의 불안을 보여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저 아래 플로리다 말하려고의 파란 점은 더 기가 막힙니다. 트럼프가 이란 협상을 거부했는데 와중에 피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다는 소식에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아니 국력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에 군사 중심지, 금융 중심지, 정치 중심지가 다 각기 다른 충격을 겪으면서 왜 이렇게 처참하게 쪼개지는 겁니까? 지도상의 그 점들을 연결하는 선들을 보시면 이들이 서로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워싱턴의 강경한 군사적 결단은 필연적으로 뉴욕의 경제적 활력을 빨아들여서 고갈시키고 뉴욕이 흔들리면 다시 워싱턴의 예산이 발목을 잡히는 구조죠. 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플로리다에서 터진 평화상 논란은 동맹국들에게 도덕적 명분마저 의심하게 만들고요. 외부를 강하게 타격하려고 강경책을 썼지만 정작 미국의 강점인 경제와 정치라는 내부 생태계가 서로를 갉아먹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 상태에 빠져버린 메커니즘을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겁니다. 아,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자, 이렇게 미국이 내부 분열로 마비된 사이 9페이지 The Supply Chain.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과 첨단 산업의 호황을 대조하는 아시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네, 여긴 진짜 붉은색과 초록색의 대비가 극명합니다. 네네. 서울과 평양은 회색과 파란 점으로 새로운 자강 안보 정책의 시험대가 되어 있고 그 아래 대만 해협을 보면 무시무시한 붉은색 선과 화살표가 바다를 뒤덮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용기 10대, 군함 11척이 투사하는 엄청난 무력 위협이죠. 근데 기가 막힌 건 대만 타이페이입니다. 그 초록색 점 하나에서 초록색 화살표가 방사형으로 사방으로 쭉쭉 뻗어나갑니다. 중동 위기에 흔들리지 않은 칩 공급망의 중심이라는 건데 중국 군함이 코앞에 있는데 8천억 달러 수출이라니 이 엄청난 괴리감이 진짜 이른바 실리콘 방패의 힘인가요? 단순히 무력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이 지도는 붉은색 포위망조차 뚫고 나가는 그 첨단 AI 공급망의 독보적인 대체 불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포위망을 뚫고 나간다고요? 네, 저 붉은 선이 대만을 아무리 겹겹이 에워싸도 초록색으로 뻗어나가는 타이베이의 칩 공급선을 함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선이 끊어지는 순간 전 세계는 물론이고 중국 본토의 첨단 산업 인프라마저 멈춰버리니까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모두가 저 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적 도발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억지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칩 없이는 전쟁도 못하는 시대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미국은 분열되고 아시아는 긴장 속에서 경제력으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페이지 The Anchor and Diplomacy. 유럽의 금융 복원력과 동맹의 결속을 짚어주는 유럽 대륙 지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아주 평온해 보이는 지도죠. 맞아요. 프랑크푸르트에는 파란 점이랑 위로 향하는 초록 화살표가 떡하니 있습니다. 앞서 본 도이치방크의 막대한 이익, 그 유럽 자본의 견고한 방어력을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고요. 런던 쪽을 보면 파란 점에서 서쪽, 즉 미국을 향해 길게 뻗은 검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찰스 국왕이 동맹을 천명한 거고 스타머 총리 의회 조사가 무산되면서 내부 정치도 안정화됐다고 해요. 이거 보면 결국 미국이랑 아시아가 막 요동치면서 난장판일 때 흔들림 없이 다 앵커를 내린 유럽이 진정한 승자 아닌가요? 승자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위기 속에서 안정을 찾은 아주 현명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겁니다. 현명한 스탠스요? 네, 프랑크푸르트의 초록 화살표는 금융의 방어력으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뜻이고 런던의 검은 화살표는 확실한 동맹선언으로 외교적 불확실성을 차단했다는 의미죠. 다른 대륙이 태풍의 한가운데서 요동칠 때 유럽은 내부 정치의 결속과 금융의 복원력으로 닻을 딱 내리고 태풍의 눈 속에서 오히려 안정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와, 닷을 내렸다는 표현이 딱이네요. 문제는 이렇게 견고한 곳들과 파국을 겪는 곳을 이어주는 얇은 핏줄입니다. 11페이지, 더 트랜짓. 인도양의 해상교통로 불안과 치안 리스크를 추적하는 점선 경로입니다. 지도를 쫙 가로지르는 아주 긴 점선이 보이는데 호르머즈가 봉쇄되면서 억지로 써야 하는 극도로 취약해진 우회 항로거든요. 네, 점선으로 표시된 아슬아슬한 루트죠. 근데 여기 찍힌 빨간 점과 파란 점의 상태가 충격적입니다. 콜롬보 공항에서는 승려 22명이 역대급인 110kg 대마초 밀수를 하다가 적발됐고요. 세계 1급 허브라는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추락사고에 사회적 불안까지 겹쳐서 물류 허브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배가 멀리 돌아가는 건 알겠는데 물류망이 길어졌다고 공항에서 승려들이 마약을 밀수하고 치안이 무너지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게 바로 7페이지에서 봤던 호르무즈 해협의 붉은 X 표시가 만들어낸 엄청난 나비 효과입니다. 항로가 막혀서 우회 경로로 한꺼번에 트래픽이 쏠리면 그냥 물건이 늦게 도착하는 수준으로 안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멀리 떨어진 스리랑카나 싱가포르 같은 환승 거점들의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고 국경 통제력이 상실되는 거죠.
행정력이 마비된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마약 같은 지하 경제가 활개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에 가해진 극한의 스트레스가 결국 물류망을 찢어놓고 일상적인 치안과 시스템까지 통째로 무너뜨린다는 걸 이 지도가 짚어주는 겁니다. 물류망이 찢어지니까 치안도 같이 무너진다는 거네요. 그 파국적인 연쇄 반응이 마침내 제3지대까지 덮칩니다. 12페이지 더 페리포리 샥. 글로벌 파급 효과와 제3지대의 불안정성을 종합하는 세계 지도입니다. 남미 쪽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아래로 찍힌 붉은 화살표가 있는데 잠깐만요. 미군이 이란전 개전 직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고 선제 타격을 했다고요? 네, 지정학적 불안을 예고했던 아주 충격적인 전조 증상이었죠. 와, 경악스럽네요. 게다가 여기서 지구 반대편 호주 멜버른의 파란 점과 어두운 화살표를 보면 트럼프 평화상 수상에 반발해서 국가대표 잭슨 어바인 같은 스포츠계 인사들이 반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중남미를 타격한 게 이란전의 전조가 되고 그게 다시 호주 축구 선수의 시위로 이어지는 이 미친 연결고리에 제가 진짜 놀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슬라이드 하단에 있는 executive conclusion이 바로 그의 답입니다. 지금 현상은 단일 지역의 전쟁이나 문제가 아니라 폴리크라이시스, 즉 다중위기로 진화했다는 엄중한 진단입니다. 다중위기요? 네, 중남미의 군사작전, 미국의 분열, 아시아의 첨단 산업, 그리고 호주의 스포츠계까지 자원, 기술, 금융, 스포츠 전반이 지구촌의 촘촘한 연결망을 타고 동시에 공명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상호 연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아, 정말 모든 게 실시간으로 다 얽혀있네요. 청취자 여러분, 중동 해협의 봉쇄가 당장 서울의 내출근길 버스 배차 시간을 늘리고 미국의 선제 타격이 호주 축구 선수의 마이크를 켜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12장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짜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파괴적으로 얽혀버린 이 다중위기의 시대에 과연 나침반 없이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나만의 일상이라는 것이 과연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